네, 안녕하세요. 컴퓨터사초의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1대1 질문을 주셔서 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탁의 말씀 하나만 더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네이버에는 이제 거의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활동에도 의미도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 그러니까 설령 열심히 답변을 하고 있는 사이에 다른 분들이 답변을 하고 채택이 되면 중간에 답변이 날아가 버려요. 저장하는 방법도 없고, 그리고 워낙 이제 짜고 치는 고스톱이 많아서 제가 볼 때는 네이버 지식인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많이 퇴색해졌고. 그래서 예, 앞으로는 유튜브에 댓글을 좀 올려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유튜브 링크 하나 해드릴 테니까 꼭 유튜브 쪽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더 빠르게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독화 가진하고 힘드시죠? 힘들 거예요. 저는 인강도 하고 오프라인 강의도 했지만 인강조차도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강처럼 공부를 하셔도 이제 뭐예요? 그냥 외워라, 디립다, 그죠?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인강 자체도 조금 저도 하고 있지만 인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시험 보는 기계를 만드는 강의인지 아무튼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여하튼 유튜브를 좀 이용을 해주시고요.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마지막 폼 프로시저 작성하는 부분이네요. 예, 여기서 values s가 없는 거겠죠. value겠죠. 붙는 기준이 뭔가요? 만약 입사일자를 가지고 연산을 수행하려면 숫자로 변경해서 연산식이 활용되니까 value가 붙는 이유를 알겠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 뭐 하나 잘못 알고 계신 거 있는데요.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속성이 생략이 되면 다 여기가 value예요. 여기도 value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콤보 상자의 value라는 것은 뭐냐면 콤보 상자에 있는 값을 입력된 값이나 선택된 값을 우리가 value라고 하고 txt라는 텍스트 상자에 있는 것도 여기에 내가 써 입력한 것이 value가 되는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입력된 값 그걸 우리가 value라고 합니다. value 아시겠어요? 근데 이 value라는 속성은 기본적으로 생략을 하게 되면 value가 되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생략하시는 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드가 이중화가 돼서 나온 거겠죠. 근데 될 수 있으면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는 생략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어차피 자격증이니까 이제 생략을 하고 쓰라고 합니다만 자, 이 value는 붙던 안 붙던 계산식을 진행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랑 헷갈리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txt 수량 1이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txt 수량이라고 2라고 하는 거 하고 요걸 도해서 txt 총 수량이라는 것을 계산하는 뭐 이렇게 컨트롤 상자가 있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시게요. 그때 이제 요런 부분이 있을 때는요. 이제 이 더하기를 하게 되면은 양쪽에 텍스트 상자가 두 개가 있으면 이 텍스트 상자를 문자의 결과로 표시를 하거든요. 문자예요. 그래서 이 더하기가 앰퍼샌드 역할도 하면서 동시에 산술연산식의 더하기를 하는 거거든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VB에서는. 그래서 양쪽에 문자가 오게 되면 요 더하기가 어떤 역할을 해버리냐 앰퍼샌드 역할을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뭘 붙이라고 하냐 이제 value라는 엑셀의 내장 함수가 있죠. 그 내장 함수가 VB에서는 벨이라고 해요. 벨 VAL 그래서 벨을 이렇게 감싸줘서 문자를 뭘로요? 숫자로 바꿔라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 거죠. 이때 이제 벨이라는 함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연산식이 되게 한다. 그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곱하기 하시면은 안 붙여도 돼요. 밸류. 더하기 할 때도 밸류를 안 붙이건 붙이건 간에 문자 처리가 되기 때문에 VAL이라는 함수를 붙이는 거죠. 곱하기나 나누기나 빼기는 안 하셔도 돼요. 더하기만 그래요. 연산자가 더하기. 그래서 이 VB 상에서
이 더하기라는 연산자는 두 가지로 작동을 하고 있다. 앰퍼샌드하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산술 연산자의 더하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따로 연산식을 수행하는 것도 아닌데 왜 붙이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건 틀렸죠. 연산식에 관계없이 붙이는 거고, 밸류를 붙였을 때하고 안 붙였을 때하고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value라는 속성을 붙일 때는 날짜가 셀에 입력이 될 때요. 제가 만약에 여기 txt 입사일자라고 하는 곳에다가 날짜를 한번 쓸 겁니다. 뭐라고 쓸 거냐면 2020-05-04라고 쓸 거예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넘겨주면은 여기가 왼쪽으로 치우쳐서 문자로 입력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value를 쓰고 value를 쓰고 뒤에다가 속성을 쓰고 붙여주게 되면 오른쪽으로 정렬이 돼서 날짜나 숫자 형태로 정렬이 돼요. 이게 날짜와 숫자일 때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value가 값을 넘겨오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조금은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자로 왔을 때는 셀서식을 적용을 해도 셀서식에 영향을 전혀 안 받습니다. 그냥 적용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날짜나 숫자로 입력을 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셀서식을 적용을 해도 이것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요 두 개의 특징 때문에 이제 value를 쓰고 안 쓰고가 차이가 있는 거지 연산에 대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value를 썼을 때 셀서식이 적용이 되고 value를 쓰지 않으면 셀서식이 적용이 안 되는 그러니까 문제에 지시된 날짜의 입력 상태를 보시고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왼쪽으로 쏠려 있는지 오른쪽으로 쏠려 있는지 물론 또 왼쪽으로 쏠려 있게 하는 방법 중에서 또 포맷 함수가 있어요. 이 포맷도 문자의 결과로 뱉기 때문에 포맷을 쓰더라도 이렇게 왼쪽처럼 당연히 포맷은 셀서식이 적용이 안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것을 지금 얘기를 제가 드린 겁니다. 아시겠어요? 밸류의 차이가 이 차이다. 이따 한번 실습한 것도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되겠네요. 두 번째 문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고, 이 두 개 모두 i를 정의를 하였는데, 왜 디멘전, 그렇죠. 이게 가장 큰 문제 같아요.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자격증 공부하시면서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취약하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배우셨으면은 이 변수에 대한 명확한 선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변수를 선언할 때 앞에 dim을 붙여요. 이게 디멘전이라는 약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변수명을 쓰고 자격증에서는 변수명 선언을 안 해도 정답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as하고 변수의 타입을 여기 뒤에다 붙입니다. 타입이라는 것은 이제 변수의 크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정확한 구문이에요. 변수를 선언할 때. 근데 이제 디멘전하고 변수명만 쓰게 되면은 이 뒤가 자동으로 이제 베리언트라고 해서 가장 큰 형태의 변수 타입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상에서는 될 수 있으면 이걸 잘 안 쓰기죠. 왜 변수에 맞게 크기를 결정해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라고 하는 문제도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문제인데 여하튼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이렇게 뭐 D를 써라, DIM만 써라 그러면 이렇게 쓰시고 가면은 뭐 찡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자, 여기서는 인티저로 선언을 했어요. 인티저로 선언을 했으면 인티저가 아마 최대 3만 정도까지밖에 입력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행번호가 만약에 5만이 오게 되면 여기 에러가 날 겁니다. 또 10만, 100만까지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걸 거의 다 롱형으로 선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가 이제 많아질 걸 생각을 한다고 하면 as 롱형으로 변수 선언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티저가 변수의 정수형 타입을 선언한 거예요. 그죠? 첫 번째 코드도 똑같이 i는 이렇게 썼는데 왜 디멘전 i를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일단은 이렇게 공부를 하세요. 변수 선언을 할 때는 반드시 디멘전하고 이 변수명하고 변수 타입처럼 이렇게 꼭 해주셔야 되는데, 이 자격증은 변수 선언을 안 하더라도 초기화가 돼서 계산이 참여해서 결과가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격증에서는 선언을 안 해주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도 이제 뭘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자격증을 떠나서라도 변수 선언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변수 선언을 안 하더라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자동으로 초기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인티저 같은 경우는 이제 0으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가끔 시험 문제에서 또 dim을 써서 변수 선언을 해라 뭐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as하고 변수 타입을 뭘로 해야 될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까지만 쓰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증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굳이 변수 타입을 뭐 롱형을 써야 될지 인티저를 써야 될지 그런 것까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증을 취득한 후에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는 아까처럼 백만행이라는 걸 고려하기 위해서는 이제 인티저를 쓰게 되면은 작살 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코드 에러가 걸리고 그런 거죠. 런타임 오류가. 그런 것 때문에 조심하라고 한 거지. 이 자격증에서는 데이터가 몇 개까지 쌓이는지 뭐 고작 해봤자 두세 개밖에 안 쌓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롱형을 쓰든 인티저를 쓰든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자격증을 시작해 갖고 나중에 이제 실전에 오게 되면 이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에러가 됐을 때도 왜 에러가 발생하는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약해지는 거지. 여하튼 증이니까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이제 변수 선언을 해라 그러시면 꼭 여기까지는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예.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엑셀로 1번 문제만 실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냥 txt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른 건 안 하고. 예, 제가 좀 급하게 이렇게 한번 좀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명령 단추 하나에 이게 txt1, txt2, txt3고요. 그 다음에 txttl입니다. 토탈. 이렇게 만들어서 요 단추, 명령 단추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명령을 수행하도록 코딩을 좀 해봤어요. 보시면은 이제 미점 txt1 밸류를 씌운 거하고 b3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는 밸류를 안 씌우고 대입을 한번 해보고요. D3, B3하고 D3. 그 다음에 여기에 TTL에다가 밸류 1, txt1과 txt2를 한번 더해 볼 건데요. 밸류를 씌우던 안 씌우던 어차피 여기는 앰퍼샌드 역할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게요. 자, 실행시켜서 제가 여기다가 10, 여기다가 10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밸류를 씌우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숫자 형태로 들어가고 여기는 문자 형태로 들어가고 요거는 이제 밸류를 안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더한 것이 이제 20이 나와야 되는데 밸류를 씌워도 20하고 앰퍼샌드로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밸류가 있던 없던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여기를 이렇게 지우고 예, 통화로 이렇게 했어요. 통화로. 예. 그래서 여기다 글씨를 써보면 이렇게 나오게 돼 있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이걸 해보시고
여기다 해보면 아시겠죠? 10 헷갈리니까 20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이 된다 그 말이죠. value를 쓰게 되면, 여기는 value를 써도 안 쓰면은 문자이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요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value는. 그리고 이렇게 해도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여기다가 어떤 함수를 써야 되냐? 벨이라는 함수를 써서 value, 내장 함수의 value예요. 함수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속성하고. 이걸 써서 이렇게 하시면은 얘가 문자가 아니고 이제 숫자 형태로 하니까 이제 더하기가 돼서 값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20, 30 이렇게 하시면 50이 되고 이렇게 바뀌는 거 아시겠어요? 이해 가시나요? 자, 이제 요걸 날짜를 한번 제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아요. 이제 날짜는 얘가 의미가 없으니까 얘는 생략하고요. 이제 해결해 드렸죠. 밸류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죠. 자, 여기다가 2020-05-04 이렇게 썼어요. 한번 돌려볼게요. 이제 이렇게 하면은 얘 같은 경우 문자니까 지금 여기를 초과한 거고요. 그죠? 얘 같은 경우는 숫자 형태의 날짜가 나온 거죠. 홈탭에 가보시면 날짜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만약에 서식을 적용하게 되면 적용이 되겠죠.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셀 서식에 가서 제공된 날짜 아무거나 제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번 할까요? 자, 그리고 돌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2020-4-5 이렇게 쓰시면은 04라고 뭐 쓸까요? 0405 FM대로 좀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여기는 셀 서식이 적용이 안 됐는데 여기는 보시면 이제 이렇게 적용이 되는 요 차이예요. 요 차이 이해 가시나요? 예. 이렇게 하고 변수명은 선언을 뭐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좀 정리가 되신 것 같아요. 아무튼 시험 잘 보시고요.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강의를 하는 강사라는 그 직업은 수험생들이 사소한 부분을 이제 질문을 하더라도 그걸 해결해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증 위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지금 간과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당연한 건데 그냥 책 보면 나오니까 책 보고 하세요. 책처럼 하세요.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런 질문들을 모아놓고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유튜브를 운영을 하게 된 거고요. 아무튼 사소한 질문이라도 좀 해주시면 성의껏 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링크 하나 해드릴 테니까 유튜브 보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될 거예요. 엑셀 VBA 폼 정도. 좀 풀이 방법이 저는 출판사 쪽하고 좀 달라서 제 거 보시면 아마 더 쉽게 풀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